자, 다음 주제가 이게 또 뭐 시장을 그냥 들었다 놨다 하는 뉴스입니다. 하이브 SM 인수 쩐의 전쟁. 자, 요 사건이 요거 지난주부터 일주일 정도 뜨겁게 진행이 됐는데 경과를 좀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네. 지금 자본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 이슈입니다. 일단은 SM 엔터테인먼트라고 네. 우리가 잘 아는 K-팝의 사실 한국의 K-팝을 만든 회사죠. 네. 예, SM 엔터테인먼트가 있는데 사건을 너무 옛날까지 올라가면 좀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온라인 파트너스라는 조그마한 그 펀드 자산운용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주주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직접 내가 주식을 사서 그 회사에 주주로서 들어가서 주가 낮은 부분을 덜어내고 내가 산 주식의 가치를 뻥튀기 해서 수익을 환원하는 이런 회사입니다. 근데 온라인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SM엔터의 주식을 1.1%를 삽니다. 사고 나서 회사에 대해서 개혁을 요구하죠. 내가 보니까 당신들 장사 이따구로 한 거야? 이러면서 이런 걸 개혁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받아들여질까 안 받아들여질까가 시장의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난데없이 그 온라인 파트너스와 현 SM 경영진이 합의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 개혁 요구사항을 대부분 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합의가 돼요. 예. 근데 그게 SM이라는 이수만의 왕국에 대해서 이수만 씨의 기득권을 낮추는 방향으로의 수많은 개혁이 있는 건데 예. 그걸 받아들였다고? 이수만 씨도 대단하네. 주주 환원 정책 같은 것에 동의하는 거야? 이라고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네. 이수만 씨는 그 논의에 대해서 철저히 배제돼 왔던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파트너스와 예. 현 경영진 간의 합의에 대해서 최대 주주였던 이수만 씨는 그걸 야합으로 규정하면서 나 없는 이수만 없는 SM을 너희들이 만들려고 해? 이건 야합이야. 라고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좋게 봤다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이수만과 뭐 행동주의 펀드와의 무슨 분쟁이 나는 건가? 이러면서 관심이 집중되는 찰나에 진짜 핵폭탄 뉴스가 딱 터지는데 아이고. 그게 2월 7일입니다. 요즘 핵폭탄 때문에 나 스트레스 많아. 예, 그래서 핵무장 하겠다는 사람들 때문에. 예. 어제도 국회 방송에서 심야 토론하다가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하도 핵거려. 그런데 여기서 핵이 또 나오네. 그래,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평온하던 상황에서 핵폭탄이 터진 게 아니고 네. 이런 분쟁의 씨앗들이 막 잉태되면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중에 2월 7일 날 카카오가 SM에 대해서 지분을 확보했다는 공시를 냅니다. 그런데 이거 숨 막힌다. 그렇죠. SM 현 경영진이 누구냐면 이수만 씨의 처조카예요. 네. 그리고 이수만 씨의 예전부터 키우던 매니저 출신입니다. 즉 측근을 경영진으로 내세웠는데 이 측근이 조금 전에 온라인 파트너스라는 주주들과 행동주의 펀드들과 야합을 하질 않나라고 이수만은 주장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수만을 배제했었는데 여기서 다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기를 카카오 들어오십시오. 우리가 카카오에 신주 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공시를 하는데 약 9.05%의 지분 확보를 공시합니다. 꽤 많네요. 꽤 많죠. 네. 그러니까 이수만 씨가 외국에 있다가 급거 귀국합니다. 팔이 부러져 있는 상태인데 70이 넘으신 분이 팔이 부러졌다는 거는 그래도 거동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너무 급박한 상황이니까 바로 급거 귀국해서 네. 카카오의 신주 발행 이거 무효입니다 라고 가처분으로 금지 소송을 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에서는 이수만을 배제한 현 경영진 그리고 새롭게 2대 주주로 올라선 카카오 그리고 행동주의 펀드 이수만 대 이 3연합의 대결로 SM의 큰 경영권 분쟁이 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관심이 폭발하고 주가가 뛰기 시작합니다. 왜? 경영권 분쟁이 생기면 지분 매집 대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어느 쪽이든 간에 주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시장이 요동치고 있었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수만 씨의 이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이 SM의 주인이 카카오가 되는 거야? 이수만 씨가 수성에 성공하는 거야? 이러고 있었는데 또 하나 핵폭탄보다 더한 폭탄 발표가 아니 핵폭탄보다 더한 게 더한 게 뭐야 나는데 도대체. 그럼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9일 그렇죠. 하이브 BTS의 BTS. 하이브죠. 하이브가 SM 이수만 씨가 갖고 있는 SM 지분을
인수하기로 발표합니다. 즉 이수만 씨가 예. 이쪽과 이쪽의 대결에서 예. 자기 가진 지분을 하이브에 넘기는 것으로 예. 그렇게 아니 뭔 삼국지 아, 진짜 스토리, 삼국지. 예. 삼국지 같이 순추전국지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SM을 놓고 이쪽 한 패와 이제 이수만 더하기 하이브 한 패에 예. 진짜 쩐의 전쟁이 시작됐죠. 아. 예, 카카오는 아시다시피 이 돈으로 지금 엔터기를 먹어 치우고 있는 신흥 공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이브로 이제 넘어간 상황에서 하이브는 이수만 씨의 집은 14%를 인수한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아예 SM을 완벽하게 경영하기 위해서 추가로 25%의 일반 주주 지분까지 우리가 공개 매수하겠다라고 해서 약 40%의 안정적인 지분을 가지고 SM을 완전히 자회사를 편입시키겠다라는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아까 행동주의 펀드라든가 그렇죠. 카카오 측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이게?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9만 원대였던 그 분쟁 전에는 원래 더 낮았고요. 9만 원대였던 주가가 지금 13만 원. 13만 원. 어제 됐어요? 13만 원 종가로 넘었고 오늘도 13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미 약 2천억 정도를 넣어서 9%를 확보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아직 최종 절차는 끝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9%만 하고 멈출 카카오가 아니라고 우리는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자본 투자만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다. 분명히 SM을 가지고 싶어 했다. 근데 하이브도 이수만 씨의 지분 더하기 경영권까지 완벽하게 가져가겠다고 하면 두 공룡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안정적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분 매집 경쟁에 나설 것이다. 그런 게 확실하게 예측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 주가는 오르는 엄청 뛰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죠. 왜냐하면 내가 살려면은 저기 시장 가격보다 좀 그렇죠. 높게 불러야 그렇죠. 그래야 내 것이 되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주식값은 계속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얼마에서 얼마로 올라갔다고 이게? 지금 9만 이 원. 분쟁 전에 9만 원에서 지금 13만 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9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하이브 측에서 공개 매수라는 제도를 택했거든요. 그게 네. 무슨 뜻이냐면은 일반 주주 여러분, 제가 장 외에서 여러분들의 주식을 사겠습니다. 그때 9만 원이었어요. 예. 12만 원 정도에 살게요. 이 정도면 넉넉히 쳐드린 겁니다. 어. 저한테 파십시오. 예. 라고 달콤하네. 공개 매수를 선언했는데 보통 때 같으면 시장이 움직이면서 어유 저기다 팔아야지 9만 원인데 12만 원까지 쳐준다니 준다는데. 팔아야지라는 게 있는데 카카오 측 또 현 경영진 측에서 반드시 지분 매집 경쟁이 있을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하니까 일반 주식이 그냥 뛰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개 매수 제한 가격인 12만 원을 시장가가 넘었어요. 그러면 일반 주주들이 공개 매수에 응하지를 않죠. 그러네. 그럼 예. 더 비싸게 불러야 될 그러면 거예요. 더 비싸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제가 조금 해설을 해드리면 어. 방금 이제 큰 구조를 보셨지 않습니까? 네. 양측 다 지분 전쟁이 시작될 것 같다. 음.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 향배가 기울어질 것이냐를 놓고 한쪽은 완전히 살고 한쪽은 완전히 죽는 전면 대결 양상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론전이 시작됐습니다. 아. 그래서 현 경영진 측에서는 이수만 씨의 그동안 감춰져 왔던 수많은 민낯들 비리들을 폭로하기 시작했어요. 이 회사에 이수만 씨는 최대 주주고 아무런 직함이 없는데 예. 회사가 이수만 씨가 100% 갖고 있던 라이크 기획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SM에서 라이크 기획과 자문 계약을 해서 매출의 6%는 무조건 그 회사에 지급하도록 하는 계약이 있었다. 즉, 이 회사에 남아 있어야 될 이익을 6% 이상 이수만 씨가 개인적으로 빼가고 있었다. 네. 그리고 사사건건 관여하면서 자기 개인 사업에 도움되는 것 같은 가사를 막 집어넣는다든지 네. 또는 홍콩 같은 데다가 역의 회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도 또 지분료를 강제로 가져가게 하는 계약을 맺어서 국내외적으로 탈세 의혹까지 벌이면서 회사를 멍들게 한 사람이 이수만이다 라는 폭로가 시작된 거죠. 이러다 콩가루 되게 생겼는데. 그렇죠. 이렇게 보시기에 누가 유리해 보입니까? 제가 볼 때는 하이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네. 속된 용어로 개꿀. 계속 싸워. 꿀잼입니다. 계속 싸워. 꿀잼이에요. 주가가 올라가. 꿀잼이에요. 올라가. 그런데 꿀잼에서 마지막에 손을 들어줄 때는 어. 그래서 마지막에 이 회사의 주인이 딱 누군가 됐을 때 그때도 지금 주가처럼 지금은 일단 분쟁 때문에 주가가 뜬 거고요. 내재적 가치 때문에 뜬 건 아니거든요. 그때 그 주인이 지금 주가 이게 경영권 분쟁이 끝나고 나서 원래대로 폭락하지 않고 아 좋은 회사 맞아. 앞으로도 이 회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셔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현 경영진 뒤에 카카오가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현 경영진이 지금 자꾸 과거 비리를 폭로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수만과 같이 그 비리에 가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계약에 결국 사인했고 그 같이 커온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폭로가 결국에는 자기 발을 잡을 것 같아요. 선한 의도가 아니다. 아니 이수만을 공격하지만 아니 이 회사가 엉망이라는 게 계속 알려지게 그렇죠. 되면 너는 그걸 알고 있던 경영진 아니냐. 아니냐. 그래서 그 폭로가 하이브를 믿지 마세요. 이수만을 믿지 마세요. 저희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너는 이수만의 비리가 맞다면 그거를 경영했던 경영 책임 있는 사람이야라고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반면에 하이브는 이수만의 그런 이수만 씨의 혹시 모를 그런 부당한 계약들이 있었다면 우리 인수로 다 종료시켰다. 오히려 우리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회사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이수만 씨의 주식을 살 때 9만 원에 사야 되는 걸 12만 원 주고 샀습니다. 네. 30% 이상 경영권 프리미엄을 줬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일반 주주한테도 똑같이 12만 원에 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수만에게 준 경영 프리미엄만큼 일반 주주에게도 이 정도의 이익을 줄 만큼 주주를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믿고 맡기십시오. 명분은 나중에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견입니다만 한 가지 포인트만 잠깐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면은 이런 자본적으로 누가 이기냐도 금융적으로 보면 재밌지만 우리 방송에서 아까 의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행에 가야 될 바람직한 길, 정치가 가야 되는 바람직한 길을 우리가 막 논의하지 않습니까? 네. 과연 우리나라에서 상장돼 있는 회사, 어떤 한 산업에서 1등을 하는 회사, 이 회사의 민낯이 이렇게 까발려졌을 때, 또 이걸 공격하겠다고 오는 사람, 인수하겠다고 오는 사람이 났을 때, 주주 가치가 제일 중심이 되어서 이 사태가 정리되는지 아주 관심 있게 볼 만한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